안녕하세요. 성우원칙 하우드크루의 하우드입니다. 오늘은 어제 강의 이은 두 번째 강의 임팩트 어프로치 유혹의 기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접근. 모든 이성관계는 결국 접근 그 자체이다. 일방적이든 3자의 소개를 통해서든 접근해야만 한다. 어쨌든 알고 나서 신뢰와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접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을 진짜로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이성관계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간에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접근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성관계라는 거는 접근 그 자체이다. 접근을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자신을 상대방한테 각인시키고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접근 후에 만약에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면 당연히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죠. 내가 만약에 여자를 만나서 막 불안해하고 이 여자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러면서 여자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애프터 신청을 하면은 당연히 거절당할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내가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정말 즐거웠다,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정말로 즐거웠다면 당연히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이라는 거는 뭐 접근만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접근에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러한 과정이 있고 어떠한 결과가 있겠죠. 근데 보통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정이 정말 좋으면 결과도 좋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접근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성관계에서 권력을 갖게 될 것이고 선택권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초반에가 되게 중요해요. 초반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에는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우리의 뇌 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위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지셔닝인데 우리 뇌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높은 가치다, 이 사람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즐거운 사람, 이 사람은 멀어지고 싶은 사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뇌 속에 저장을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 높은 가치의 사람이라고, 당연히 그게 진짜 가치여야겠지만 그렇게 상대방의 뇌 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당연히 이성관계에서 더 많은 권력이 생기고 더 많은 수용도를 얻을 수 있고 당연히 더 많은 선택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반의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잘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계에서 난 주도권도 갖기 싫어, 권력도 갖기 싫어, 선택권도 갖기 싫어, 이거는 진짜 이상한 소리예요. 왜냐면은 누군가에게는 주도권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둘 중에 누군가에게는 주도권이 있고 누군가는 상대방한테 더 반응적이고 대응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 둘이 만났을 때 49대 51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한테는 그 주도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평등한 관계를 원한다면 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모든 주도권을 줬는데 상대방이 막 자기 이기심에 막 자기 혼자 막 마음대로 해, 약속도 안 지키고 막 마음대로 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등한 관계를 원한다면 사실은 내가 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두 번째로, 상대방을 다시 만나고 싶고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해도 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상대방이 더 아쉽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원하고 더 아쉽게 만들면 당연히 그 관계는 더 좋은 관계로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다시 만나고 싶고 더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해도 관계에 대한 그러한 주도권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각인이 되고 임팩트가 있고 정말 높은 가치의 그런 접근을 할 것인가. 사실은 어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도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말 그대로 운에 의지하고 사는 것과 같다. 로또 1등 당첨을 기다리면서 한 달에 1천만 원을 버는 능력을 개발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상위 10%의 사람이 될 거를 목표로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달에 돈도 한 푼도 못 벌면서 로또 1등 당첨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처럼 정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성관계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모든 것을 운에 의지하지 말고, 물론 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행운이라는 것도 찾아올 거예요. 근데 모든 거를 거기에 거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도박이죠. 근데 그러한 도박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고 나의 운명을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현실과 어떠한 성취와 성공과 행복을 누리고 그러한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또 1등 당첨을 원하지만 정말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을 벌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과 정말 그러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럴 가능성도 생기는 것처럼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도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여성도 이성애자라면 남자를 만나야만 하고 모든 여자도 결국에는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경험이 필요하고 여자들도 남자를 일단은 어떤 남자든지 만나봐야 될 텐데 그게 내가 아니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꼭 다른 남자들이랑 비교해서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은 아니잖아요. 일단 이러한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관심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 그럼 나도 더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성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것이 정말 꿈일 수도 있지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은 어떻게든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더 늘려가 보는 거예요. 400만 원 정말 내가 한번 벌어보자. 500만 원 한번 벌어보자. 물론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 200만 원 버는데 내일 300만 원 벌자 이런 게 아니라 영감을 우리가 얻고 그걸 어떻게 발휘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관역을 조준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로또도 일단 사야 당첨이 되든 안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목표, 혹은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고 싶다라는 확고한 기준과 그러한 목표와 실제적인 그런 행동, 그리고 일단은 100만 원부터 벌어보는 거, 200만 원부터 벌어보는 것처럼 일단은 여자를 만나고 일단 최대한 많은 여성을 만나서 소통을 해보고 여성을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현존, being present. 여성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 다른 의미나 결과를 위한 것이라면 그 접근이 가진 힘은 제로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접근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만을 바라고 내가 이 접근을 통해서 어떠한 보상만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이 갖는 힘은 굉장히 약해요. 제가 방금 전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돈 버는 것만이 즐거움이고 일하는 것이 고통이고 지옥 같다면 29일 동안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월급날 행복하고 또 그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갈 때면 다시 29일 동안 정말 불행하다가 또 일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의 대부분의 인생이 정말 그러한 스테이트와 바이브레이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냥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 것 자체, 새로운 여성을 만나고 연락처를 받고 그러한 모든 과정 그 자체를 즐겨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어떠한 원인이나 과정이 쌓여간다면 그러한 결과, 방향성만 맞다면 우리는 정확한 방향성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정확히 그 동쪽으로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다른 의미로 현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완벽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접근을 할 때의 그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떠한 기폭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존을 하는 접근은, 현존을 하는 소통은, 현존을 하는 즐거움은, 현존을 하는 상호작용은 엄청난 임팩트를 갖게 되고 엄청난 각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원하면서 따르게 하고 있고 막 생각에 잠겨 있고 막 불안해하고 있고 막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고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그거에 상응하는 현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No hidden agenda. 그러니까 다른 어떤 숨겨진 의도나 목적이나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아니 목표에 집중해야 되고 목표라는 거는 결과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목표라는 거는 잠재의식 속에 완전 확립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그거를 떠올리지 않아도 그 잠재의식에 있는 내가 내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까먹지 않는 것처럼 나의 목표는 항상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굳이 제가 다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와 함께하는 시간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즐겨야지 그 순간의 목표를 생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혹은 점심시간에 하루에 뭐 3번 정도만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러한 목표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보고 정말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지 여자와 함께 할 때는 정말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하는 그 행위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우리의 접근 행위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모든 기술적인 거나 멘트나 유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어떤 유머를 치는 게 정말 즐겁고 재밌고 그 유머가 정말 나한테 꽂혔어. 그러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유머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웃기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정말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내가 그 유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감정에 동화가 되고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수단적으로 유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에 엄청난 그 일관성과 일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식이나 가짜나 뭔가 어떤 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파도를 타고 있는 거죠. 내가 서퍼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빠졌어요. 그 사과나무를 심을 때 정말 그 현재를, 그 현실을 내가 사과나무를 심는 그 행위를 즐기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지구는 언젠가는 멸망을 하겠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 근데 그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안정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정말 그거에 우리의 혼신을 쏟는다면 그게 곧 자기를 믿는 마음이고 그게 곧 자신감이 아닐까. 근데 정말 믿음 없이는 자신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기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냐?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겠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나를 믿고 하는 거지. 난 할 수 있다. 난 반드시 해낼 것이다.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못할 이유는 없고 나는 반드시 할 거고 무조건 할 거고 무조건 해낼 것이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죽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게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자, 8번째로 언어의 뜻, 서브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언어의 뜻이라는 거는 서브텍스트는 사회적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브텍스트를 갖고서 언어의 뜻을 갖고서 사람들은 보통 소통을 합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가 피상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되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 둘만 통하는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성아 이렇게 이 단어가 다 같은 단어지만 여기에도 다른 의미와 해석이 부여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이 에너지, 미드 에너지, 로우 에너지라는 걸 쓰는데 하이 에너지는 주의를 끌 때, 미드 에너지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바이브레이션을 나타낼 때, 로우 에너지는 섹슈얼 텐션을 높일 때, 나의 어떤 섹슈얼한 거에 집중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에너지고 바이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왜 비언어가 중요하냐고 하냐면 이러한 서브텍스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게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서브텍스트의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서브텍스트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냥 멘트만 외우다가 그 멘트에 진짜 전하고 싶은 그러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그 멘트만 나불거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멘트보다 무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적인 표현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마다 그 해석에 대한 어떤 의미나 그런 것들이 풀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이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 순간에 명확한 의도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언어의 뜻이라는 거는 언어의 유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적인 것들을 사용할 때 정말 유희, 정말 그런 것들을 내가 완전히 막 갖고 놀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우리는 사실은 서브텍스트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말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많이 필요 없고 그냥 어떤 느낌이나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은 방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신호를 상대방한테 쏠 수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러한 에너지 레벨,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러한 신호, 정말 함께 정말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 교감할 수 있는 수준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의 뜻이라는 거는 사실 서브텍스트라는 거는 연극이나 연기나 영화 같은 데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 건데 뭐냐면은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그 안에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는 그 해석에 맞는 그러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서브텍스트가 어떻게 잘 녹아드느냐에 따라서 그 연기가 훌륭하거나 아니면 정말 발연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상호작용을 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서브텍스트를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브텍스트가 바로 우리의 확고한 의도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날씨 얘기를 하면서 키스를 할 수 있다.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날씨 오늘 정말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섹슈얼 텐션을 높일 수 있고 날씨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어떠한 서브텍스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분위기나 그런 흐름 같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도 더 즐길 수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걸 즐기고 있어야겠죠. 정말 그런 것들 하는 걸 즐기고 있고 정말 그걸 즐길 수 있을 때 이 언어의 뜻이라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서브텍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서브텍스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부를 해보고 정말 이런 서브텍스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성관계에서 유혹을 할 때 사용하는 서브텍스트는 하이, 미드, 로우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표출하고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언어의 뜻이 일단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그냥 어떤 멘트나 루틴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정말 더 깊은 수준의 그런 소통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의 뜻 역시 현존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결과를 창출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창출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뭔가 기술을 사용하면 그것이 갖는 힘은 없다고 그랬죠. 나 자신의 의사소통을 지금 이 순간에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를 즐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과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성과 대화를 할 때나 카톡을 할 때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아주 평범한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성적인 대화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한 말을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서브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걸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정말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둘만 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적인 대화야. 이게 어떻게 성적인 그런 농담이지? 라고 아무도 이해 못하지만 나와 여자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표현으로 그런 걸 즐기고 있고 그런 소통을 즐기고 있으면 당연히 여자가 거기에 따라오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면 더 좋은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표현을
잘하면 잘할수록 서브텍스트 이용을 잘하는 사람은 피상적인 그런 언어적인 레벨의 그런 수준에서, 그런 의사소통 수준에서 더 깊은 그런 정말 그런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깊은 수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목적으로 언어의 뜻을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언어의 뜻, 그것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내 스스로 찾는 게 우선이고, 그걸 정말 즐기고 있으면 모든 결과나 열매는 알아서 맺힌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9번째 결과, the result라는 거는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과 좋은 과정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으면 돼. 현존만 하면 돼. 왜냐면 지금 좋다면, 여자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면, 진실로 좋다면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물론 내가 리드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주도를 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수적이겠지만, 그런 리더십이 있다면 지금 내가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뭐 할지 빨리빨리 정하고 있고 결단력 있고, 그런 리더십을 나의 잠재된 그런 나의 최상을 발휘를 해야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발휘해야겠죠. 그걸 하고 있을 때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과정이 좋으면, 과정이 최선이면 결과는 그거에 상응해서 나타나게 돼 있고, 만약에 내가 결과가 만족이 안 된다면 더 그 과정을 어떻게 더 잘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순간순간에 더 정말 미친 듯이 즐겨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결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거라는,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성공적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또 그 끌어당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또 그러한 현실을 끌어당기게 되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과나 보상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좋은 원인과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너무 결핍하고 빨리 뭔가가 채워지길 바라는 사람은 끌어당김의 법칙인 그 비밀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2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강의를 전부 다 완성을 시켜볼 수 있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올라올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또 제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워드였습니다.